본 영상은 온라인 및 해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주장과 미확인된 루머들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채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시청자에게 사건의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멍농 배우가 교사 생활을 하던 시절 어린 대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내부가 텅 비고 특정 목적에 악용되며 이로 인해 야채 대신 다른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육류를 기피하게 되었다는 해석에 대한 네티즌들의 질문과 그동안 국내외에 알려진 보도 및 루머를 종합해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위먹농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고 그 외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래 저희 취지는 캄보디아 사건이었고 그 뒷면을 얘기하려다 멍농이 사건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두 사건이 관련도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멍농 사건은 답이 나온 게 아니라서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 돌려서 말하고 언어 순화해서 말해야 하는 점과 영상도 자꾸 검열이 심해져 본국에서도 지워지는데 영상은 저도 너무 손을 봐야 되고 가려야 돼서 1차적으로 그냥 멍농 사진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멍농의 표본은 지금까지 특정인이 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처음 제가 알게 된 정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쭉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798 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798 박물관을 디자인한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건축가, 동생, 그리고 루머일란성 쌍둥이 중에 형인 안도 다다오가 798의 여러 건축물 중 박물관 디자인과 내부 전시 디자인을 했으며 세계적인 건축가이며 프리츠커상도 받은 독학으로 배운 실력으로 유명해져 일본에서 뛰어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쌍둥이 동생 키타야마 타카오도 건축가이며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 정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일본의 건축가로 특히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한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안도 다다오는 798 예술구 내에 특정 건물을 설계했으며 그의 작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쉽게 구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조금 틀린 게 동생은 의사로 알고 있는데 정보가 틀리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맞아 들어가고 외국 영상에서도 그리 말하니 일단 그렇다 치고 풀어볼게요. 동생은 의사로서 형의 이식 시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의자 계통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 10건 정도의 이식 시술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의자 계통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지지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서 위먹농이 일본인에 의해서 넘겨졌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형과 동생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유명한데 중국의 네티즌들도 그렇고 하나같이들 일본인 의사라고 합니다. 멍농이 일본으로 이송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신빙성을 주는 게 뭐냐. 일본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크웹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을 했어요. 아직도 멍농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냐고 멍청이들아. 우리 위대한 일본인 의사 누구누구가 예술적으로 표본을 만들었다고. 생전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고하고 그 글은 5분 정도 잠시 있다 삭제되었지만 캡처로 인해 퍼졌고 이건 중국 네티즌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멍농의 모든 부분이 다 따로따로 분리되었고 그가 말하는 특정 물질 섭취 부분이 어느 뭘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정00 지공공과 일본인 그리고 그 외 사람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상상 이상으로 멍농은 분리되었어요. 박물관 디자인 한 사람의 동생이 의사라고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영적 주장 및 배우 루머 위먹농은 정말로 사악한 마법에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영국인 심령술사는 그가 마법사가 보낸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악령 교임량은 이미 진영의 핵심 악령 중 하나로 정체되었으며 위먹농은 원래 진영의 핵심 악령으로 만들어질 운명이었지만 너무 자애로워서 가장 사악한 존재가 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굴복하지 않은 의지, 위먹농을 괴롭히던 악령들은 조롱조로 아직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었고 위먹농은 고통스럽게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는 그가 악령들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합니다. 위먹농은 유료 EVP 멤버십 콘텐츠를 보고 모든 일에 배우를 폭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걱정 마세요. 우리는 대만에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배우지는 최고 높은 의자라고 답했습니다. 표본 보관 및 정치적 개입 루머 10월 16일 위씨의 표본은 치아오 미술관 지하 4층 14번 냉장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실 접근. 이 냉장 보관실은 붉은 벽돌 미술관의 얀 애가 발급한 열쇠 3개와 홍채 인증을 받아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표본 처리, 얀00에는 시료를 준비한 가와 공공시험 기술자들과 함께 이틀 밤낮으로 냉장 보관실에서 작업했으며 그들의 몸에서 소독제와 포르말데히드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유골 주장, 10월 18일 시슈는 다크웹에 올린 항아리가 위씨 어머니의 유골이 담긴 단순한 유물일 뿐이며 위씨의 실제 표본은 생전보다 훨씬 완벽하게 보존된 표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생 후 작품 제작, 그는 플라스티네이션 표본을 제작했습니다. 그 일본인 의사는 는 흐릿하지만 완벽한 작품을 얻은 뒤 그려냈고 이 작품은 치아오 전시관에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전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홍색 계통의 정적들은 위먹농을 끌어내릴 증거를 찾았고 이 때문에 위먹농 사건에 그렇게 많은 단서와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캄보디아 및 아드레노크롬 루머, 위먹농이 교사 생활을 하던 시절 어린 대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신체가 악용되고 팔리며 자신도 특정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육류를 기피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맞느냐고 묻는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건 아시죠? 제가 그거 단순하게 불법 사기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신체가 훼손되는 것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불법 사기이고 또 의자 개통하고 관련이 돼서 신체 훼손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네티즌들에 의하면 지금 높은 의자 개통 쪽에서 그 캄보디아 쪽하고 완전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특정 행위를 캄보디아 쪽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불법 사기는 일부분일 뿐이고 또 다른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루려다가 워낙 민감해서 먹농이 어린 대상들을 가리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그 어린 대상들이 실종이 되고 그 외의 일들이 그쪽하고 관련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 대상들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근데 거기가 완전히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프린스 그룹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있죠. 먹농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그냥 보통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았기에 이런 상황들을 USB에 담았고 그것도 알리고 자기가 날짜까지 정해졌다는 거 알면서도 정의를 위해 그 공포를 견디면서 살았던 거예요. 속수무책으로요. 실제로는 불법 사기이지만 플러스입니다. 불법 행위를 쓸 만큼 쓰고는 다음 단계인 거 아시죠?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던 장소의 나라가 캄보디아였던 거예요. 캄보디아가 했던 게 아니라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먹농은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쪽이라는 것과 특정 이식 관련 사업도 그쪽으로 루트가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하나의 불법 사업처럼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인기 있는 피해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뉴스 보셨지요. 위먹농이 알고 있는 게 왜 영혼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사람들을 구해달라, 이들을 구해달라,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배우들을 구해달라 하는 소리가 지금 먹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곳에 간 이상은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먹농이었고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그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하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부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티즌 루머, 아드레노크롬 네티즌들의 말들은 이렇습니다. 불법 사기와 신체 일부 악용 외에 또 뭐가 있냐 보실까요? 제가 민감해서 처음에 10월 달에 다루려다 이제 올리네요. 방화벽 너머 사람들은 어린 여성들을 대리모로 데려가 출산하게 한 다음 어린 대상의 특정 부분에서 아드레노크롬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최상의 기분과 젊음의 묘약으로 알고들 있는 그래서 헐리우드나 그 외 나라에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젊었다 갑자기 팍싹 늙어 나오는 연예인들 이거 못 구해서거나 쭉 이용했거나 이게 값이 장난 아니라서 10번만 해도 거덜날 정도인가 봐요. 여기서 그냥 하면 이 사람들 다행이고 이게 순도가 아주 높으려면 특정 상태에서 채취해야 최상의 상품이 되기에 앱스틴 섬에서 이뤄진 게 이 방법이고 이거라고 나면 얼굴색이 변한다고 하네요. 외국의 실종 어린 대상들 그냥 실종 아니고 놀이공원에서 많이 실종되고 미성년자들은 다른 불법 행위와 신체 악용, 피부는 다른 용도로 이건 강요에 의해 해본 사람은 그 결과에 깜짝 놀라고 황홀감에 미치고 힘이 솟는다고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난에서 캄보디아까지 연결되는 사업 아닌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150일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먹농이 이걸 받고 접했고 강요로 섭취하고 모든 걸 알게 된 게 그의 잘못이었고 그는 침묵을 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며 조금씩 다 모으고 있었고 단순 소속사 문제뿐만 아니라 돈 세탁 및 이런 여러 가지가 모두 복합적이었고 그건 붉은 계통에서 모두 하는 일인 것에 그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한 것입니다. 활동 지역이 캄보디아 말고 다른 곳도 있죠. 동남아 쪽들 그리고 두바이도 위험하고 이곳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린 대상 실종 후 알고 있는 순서대로 사건이 밝혀지는데 다 방화벽 쪽입니다. 최종 네티즌 루머, 네티즌들은 붉은 계통은 젊음을 위해 영생을 위해 이런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세력들이 광범위한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많은 어린 대상을 낳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어린 대상들은 특정 유전자, 생물학적 기능 또는 추출하여 고급 의료시술 및 특수 이식시술을 위해 희생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남부와 캄보디아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이 납치되어 대리모처럼 이용당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한 후 장수나 영원한 젊음을 원하는 권력자나 부유층의 특정 물질 채취를 위해 어린 대상들을 토큰으로 팔아넘긴다고 합니다. 중국 동남부에서는 일부 어린 대상들이 고의로 개처럼 취급당하고 옷도 입지 않고 사람처럼 걷는 것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다크웹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위먹농은 그 사악한 회사에 의해 그의 경력이 동결되었을 때 그 지역으로 파견되었는데 특히 어린 대상들과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는 그 어두운 비밀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심지어 자신의 사진에서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천사이자 인간 형태의 영웅입니다. 네티즌 안녕하세요 칸디스님, 최근 중국어 보도에 따르면 소위 사기 방지 블로거라고 불리는 사람이 동남아시아의 불법 시설에 침투하여 캄보디아의 생명과학연구소라는 조직이 해당 시설로 납치된 여성들을 대리모로 삼아 체외수정 IVF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린 대상들은 집단으로 양육되었고 생후 6개월쯤 되면 특정 물질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물질에서 특수 성분을 분리하여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한 번에 임신을 3명씩 하게 한답니다. 대리모 기계식인데 외국 영화에서도 나오지요. 그냥 만든 게 아닌다. 사실들이고 은근히 저들은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녹여서 최면을 겁니다. 어린 대상이 6개월쯤 되면 특정 물질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물질에서 특수 성분을 분리하여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통해 소위 노화 방지 또는 불로불사 약물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요즘 황비용 아재와 홍시알배, 리영 이 사람들 보시면 됩니다. 이식만으론 다 해결 안 되고 중국에 몇십 년 젊어 보이는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외국도 당연하고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어린 대상들이 한국이라고. 지금 현재 성인들 인기 20에서 30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실종 어린 대상 한국이 가장 많고 한국 내에도 그런 특정 장소가 있다고 하고 가공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소재지는 캄보디아의 불법 사기 센터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한 프린스 홀딩 그룹 본사 근처라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조직의 배후에는 유먹농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신치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어린 대상을 재생 기술에 사용하는 곳은 캄보디아 생명과학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핀 계통 엘리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최근 예난 종자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음모가 폭로되었는데 권력 서열 최상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여성을 이용해 자손을 낳고 혈통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YU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되는 후추이밍은 이 프로젝트의 산물, 즉 높은 의자가 그의 형이 사생아로 추정됩니다. 원난성에는 어린 대상들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 집단이 있는데 이전에 제보된 야생인 어린 대상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어린 대상들을 이용해 끔찍한 영상을 촬영하고 다크웹에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린 대상들은 특히 유아기에 존재하는 특수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대상들이 사망한 후에는 그들의 신체를 악용하거나 다른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정리 네티즌사 11월 22일자 천두링에 대한 마지막 영혼 상자 세션을 진행했을 때 그녀는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어느 날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일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악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3개월 만에 아름다운 새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일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악마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길어 다음 편에 다른 내용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이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르신다면 위먹농의 정의를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의 편입니다.